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 파일.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김정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김포 골드라인 직접 네. 타봤다고 하는데 네. 몸살 안 났습니까? 아, 너무 지금 힘든데요. 네. 제가 평소에는 원래 출근을 할 때 1호선과 4호선, 9호선을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원래 1호선이랑 4호선도 정말 지옥철로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탄 오늘 호선은 지옥철 중에 정말 지옥철이었습니다. 네. 김포 골드라인. 사실 기사도 많이 나왔는데 오늘 가보니까 현장 상황 어땠습니까? 네, 지금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요. 승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사진으로 보더라도 와 정말 많다 하실 텐데요. 일단 지하철 내부 밀집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시각적으로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사진 촬영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지하철 내부에는 제가 팔을 올릴 틈도 없었습니다. 그렇군요. 너무 좁은 공간이다 보니까 숨이 막히고 울렁거리더라고요. 또 네. 속이 메스껍게 느껴져서 중간에 내릴까 생각을 했는데 또 내려야지 보니까 꽉 차 있는 거예요. 내리는 것도 힘든 상황. 네, 그래서 그 중간에 그 틈도 비집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냥 꾹 참고 김포 공항까지 갔습니다. 아니 김정아 기자처럼 젊은 청년도 힘든데 어르신이나 네. 뭐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더 힘들 거 아니에요? 네, 저도 이 부분이 좀 걱정됐던 부분인데요. 직장인들의 출퇴근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르신분들도 탑승을 하고 또 영유아 임산부분들도 이제 탑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타고 있을 때 바로 앞에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어르신 부부가 계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밀고 이제 당기고 하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 넘어지시면 어떡하지? 네. 이런 걱정도 들었고요. 또 한 20분 정도가 흐르고 종점역인 김포공항역에 내렸는데 세 분의 구급대원분들이 들것과 함께 대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구급대원들이 원래 이렇게 거기에 대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해요.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출근 시간에 이제 대기를 한다고 하시는데 오늘도 2명의 승객이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다행히 경미한 증상이라서 안정을 취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위험했던 거네요. 네, 이게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서둘러서 안전조치를 취한 것 같고요. 하지만 이 대처가 승객들 3명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진 뒤에 나왔기 때문에 늦장 대응이라는 비판은 피해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아니 현장에서 이렇게 안전을 관리할 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구급대원 외에도 노란 조끼를 입고 이제 야광봉을 들고 계신 어르신 2분도 계셨는데요. 네. 노란 조끼에는 김포시 노인 일자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노인 일자리. 네, 어르신께 여쭤보니까 총 4명이 일하고 계시고 2명씩 교대를 한다고 하세요. 예. 출퇴근 시간에 이제 승객들이 내리는 곳과 타는 곳이 꽉 차다 보니까 이 구역을 나눠서 내려보내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안전을 관리하는 분이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긴 하네요. 네, 근데 저는 노인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이곳이 좀 사람들이 밀집하는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어르신분들의 안전도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안전을 관리하는 분들의 안전까지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건장한 청년이어도 이 통제가 힘들 것 같은데 이분들이 괜히 쓸려서 넘어지시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좀 들었습니다. 네. 아, 근데 출퇴근 시간에 버스나 지하철에 사람이 몰리는 건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시간에 다들 움직이니까요. 네. 근데 김포 골드라인은 더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좀 짚어주시죠. 네, 김포시는 거주 인원이 50만 명이 넘는 대도시인데요.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들이 이제 출퇴근하는 열차가 꼬마 열차라서 당연히 밀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데요. 그러니까 사람은 많고 열차는 조그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반 이제 지하철 크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에 보면 칸과 칸이 이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달랑 2개뿐입니다. 그러니까 어. 이 량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뿐만이 아닌데요. 이제 한 칸의 좌석수도 일반 지하철과 달리 적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칸에 8개의 좌석들이 쭈루루루 있고요. 4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의 좌석수는 32개인 거고요. 네. 이게 총 2칸이니까 64개, 그러니까 64명의 승객만이 앉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또 일반 지하철을 보면은 양 끝으로 노약 좌석이 있잖아요. 그렇죠. 3개씩 2줄 6개가 있는데 이 김포 골드라인에는 노약 좌석도 없습니다. 또 일반 좌석에 임산부 표시하고 노약 좌석 스티커만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스티커마저도 잘 안 보였습니다. 이게 너무 꼬마 열차다 보니까 노약 좌석을 따로 마련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참 이 지하철 이용하는 승객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발생한 이 김포 골드라인 승객의 실시는 4년 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런 대처가 없다가 승객이 실신했던 사건이 터지자 조명을 받게 된 건데요. 김포 골드라인 개통이 2019년에 이뤄졌던 겁니다. 네. 그래서 김포 골드라인 홈페이지 중 고객의 소리를 보면은 2019년 9월부터 이용객은 많고 찜통 열차다, 더워 죽을 것 같다, 혼잡도를 예상해서 에어컨을 풀로 가동해달라, 이런 의견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네. 또 겨울인 12월에도요. 너무 덥다, 출근 시간엔 꼭 무조건 에어컨을 틀어달라, 이런 글만 보더라도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밀집도가 높았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아니 12월에도 에어컨을 틀어달라고 할 정도면 얼마나 진짜 심각하긴 하네요. 네, 또 평일과 주말도 늘 꽉 차기 때문에 한 칸이라도 더 늘려달라,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네. 또 민원과 건의사항을 쭉 읽다가 좀 소름 돋았던 글이 있는데요. 2019년 12월에 작성된 글이었는데 지하철에서 사람 죽겠어요란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포시민입니다. 이건 골드라인이 아니라 지옥철입니다. 전철이 너무 작고 이미 안쪽에서 많이 타고 나와서 탈 여유 공간이 없는데도 특히 남성분들이 어떻게든 타려고 우겨 넣습니다. 근데 우겨 넣을 때마다 안쪽에 있는 승객들은 죽어납니다. 진짜 자칫 잘못하면은 누구 하나 사람 깔려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네. 또 같은 날에 다른 글도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런데요. 출근 시간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조만간 압사 사고 나서 뉴스에 나올 듯. 정말 걱정이네요. 네, 2칸짜리 꼬마 기차도 탑승 인원이 있을 텐데 지금 2-3배 더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구 하나라도 넘어지면 그대로 압사당합니다. 정말입니다. 명심 또 명심하십시오. 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4년 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4년 동안 이 상태를 유지해 왔다는 게 참 기가 막힙니다. 네, 조금이라도 개선점이 없는 건데요. 지난달 28일에 작성된 글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민이 한 달 전에 김포로 이사를 왔다고 밝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7대나 보냈습니다. 사람은 칸마다 20명 넘게 서 있는데 한 번 올 때마다 2-3명씩 탈 수 있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아무런 조치 없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서울에 사람이 많아서 외곽으로 빼고 싶으면 적어도 교통은 해주셔야죠. 라고 네. 이제 외쳤거든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김포시와 경기도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거는요.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4년을 뭉개오다가 이제서야 한 거예요. 네, 또 압사라는 표현에서 이태원 참사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는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 참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이미 또 여러 명이 실신을 했었기 때문에 네. 아주 늦은 감이 많은데 참 이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하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떤 한 시민은요. 최근 김포 골드라인에서 틀어지는 영상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표했습니다. 영상에는 혼잡하지 않을 역을 위해서 급하게 타지 말고 천천히 타라,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또 개인의 욕심으로 혼잡하고 위험한 지하철을 만든다라고 안내 문구가 나왔다는 건데요. 제가 김포 골드라인을 매일 타는 출근러는 아니지만 매일 타는 분들이 이 문구를 보면 좀 기분이 나쁘셨을 것 같더라고요. 누가 누구한테 책임을 묻는 건지. 네, 출근을 위해서 지하철을 타는 건데 이걸 개인의 욕심으로 봐야 될까? 볼 수 있을까? 싶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지하철이 혼잡한 이유가 이 개개인의 무리한 탑승 때문인 건지, 늘어나는 출퇴근 인구를 예측하지 못하고 이제 꼴랑 2칸짜리 플랫폼을 만든 국회의원과 공무원들 때문인 건지 묻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뒤늦게 대책을 내놨는데 한강에 수륙 양용 버스를 도입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수륙 양용 버스가 뭐죠? 이게 버스인데 배로 변신이 가능한 겁니다. 이제 강물에서 배처럼 운행이 가능한 건데요. 네. 그냥 쉽게 말해서 관광용 시티 투어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김포시가 이 김포 골드라인 혼자 완화 대책으로 수륙 양용 버스를 제안을 했는데 다시 철회했습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네. 출퇴근용인데 이동 속도가 너무 느립니다. 15km/h라고 하니까 정말 느린 거죠. 그러네요. 또 배가 아니기 때문에 정원을 넘겨서 입석 승객을 태울 수도 없습니다. 또 정원이 40명이거든요. 네. 정말 적게 태우는 거거든요.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한 대당 20억에서 30억입니다. 근데 이 한 대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원이 40명인데 그럼 여러 개를 이제 구매하다 보면은 엄청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되는 건데 관광용으로는 탈만하지만 출퇴근용의 교통수단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 나온 거고 바로 철회를 한 겁니다. 네, 수륙 양용 버스는 철회가 됐고, 그래서 리버 버스를 도입한다는 건가요? 네,
이 리버버스는 쉽게 말해서 배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강에 배를 띄우는 겁니다. 네. 이 리버버스를 도입을 해서 이제 서울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 리버버스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50km/h라서 수륙 양용버스보다는 3배가 빠르고요. 그러네요. 또 탑승 인원은 200명이에요. 추정 가격은 20억 내외인데 이 수륙 양용버스보다는 효율성이 높아 보이고요.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자료 설명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주대교 남단부터 잠실까지 10개 선착장 약 30km 구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네. 김포 시민이 이제 셔틀버스나 노선버스 등을 통해서 행주대교 남단까지 이동을 하면 이 행주대교 남단 선착장에서 여의도까지 리버버스로 20분 이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데 리버버스를 타기 위해서 이동하는 게 또 불편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도 뭐 노선을 보면은 뭐 직장인들의 출근길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뭐 상암, 여의도, 노들섬, 이촌, 반포, 서울숲, 압구정, 뚝섬, 잠실인데요. 네. 뭐 지역들만 보면은 출퇴근 이외에도 주말에도 가족 단위로 타기에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네. 서울시는 리버버스가 교통수단인 점을 감안을 해서 정기권을 도입을 하고 또 지하철과 버스와 환승 할인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버스를 늘린다는 대책도 있었잖아요. 네, 김포시가 김포공항행 70번 버스를 이제 8대 추가로 투입한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 시민들이 70번 버스가 완전한 대책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포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서 또 인천으로부터 오는 사람들도 서울로 빠질 때는 이 도로를 탄다고 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출퇴근 시간에 이미 막히고 있고요. 또 시민들이 출근길에 지하철을 이용하는 거는 시간이 딱딱 맞춰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버스는 도로교통 상황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하철을 애용하는 승객들이 버스를 탈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근데 지하철 증량도 어려 보이는 만큼 다른 교통수단을 늘리는 대책밖에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좀 본질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병수 이제 김포시장도 김포 시민들의 출퇴근 혼잡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포 시민의 일상에 와닿고 정말 만족할 만한 대책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수요 조사를 제대로 하고 만들었으면 네. 어땠을까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 부분이네요. 김정화 기자 오늘 아침 일찍부터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